안녕하세요. 영어 김은지 선생입니다. 지금 저는 W스터디 학원에서 영어를 맡고 있고요. 강남 비상에듀 재수종합반에 영어과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자, 고2 학생들 올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관해서 학습법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고2 학생들 여름방학까지 왔으니까 고등학교 생활의 절반을 지금 보내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대학을 갈 때 내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아니면 수능으로 나는 가야겠구나가 사실 조금 판단이 되는 기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신보다는 수능에 좀 위주로 수능으로 이제 가야 할 친구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영어를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능 영어의 모든 영어의 기본이 단어인 거는 다 알고 계실 테니 일단 어휘를 어떻게 외울지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법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3 올라가셔야 될 테고 독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듣기도 있긴 하지만 듣기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수능에. 게다가 EBS에서 많이 연계가 되고 있어서 듣기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휘를 외우셔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수능 단어를 열심히 외웁니다. 네. 일단 당연히 수능용은 외우셔야 되죠. 뭐 탭스, 토플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수능용 단어만 외우시는데 이제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단어 외웠어요. 뭐 단어 외우고 있어요. 요새 영어 공부 뭐 하니? 그러면 단어 공부해요 라고 말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단어를 외우는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 중에 많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지도 않고요. 또 스펠링이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은 헷갈립니다. 그 이유는 어휘를 외우는데 사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지만 방법도 조금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또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어휘의 방법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능용 단어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단어는 분명히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빈출 단어로 외우시는 게 맞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 빈출용 단어를 3,000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이걸 이제 방학 동안에 같이 외우게 될 텐데 여러분 단어 외울 때요. 개별적으로 단어가 다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이 단어를 잘 외웁니다. 가라는 학생은 이 단어를 한 번 보고 쉽게 외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A라는 단어를 한 번 봐도 못 외웁니다. 또 봐도 까먹어요. 세 번째 봐도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같은 단어지만 학생에 따라서 자기에게 약점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외우실 때 무작정 똑같은 단어를 그냥 반복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약점이 되는 단어를 걸러서 이거를 따로 보완을 하셔야지 나의 그 빈 어휘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가 독해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단어를 만났는데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단어예요. 분명히 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따로 수첩에 적어서 나만의 약점 단어장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약점을 채우셔야 어휘에 자신감도 좀 붙고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딱 나의 약점에 맞는 그런 단어를 따로 걸러서 필터링을 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휘에 좀 빈 공간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자신감이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자기의 좀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것을 고3 수능까지 그걸 만드시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문법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수능에 어법 문제 몇 개 나오죠? 일단 1개 나와요. 단 1개가 나오는데 수능에 나오는 이 어법 문제 1개가 아주 지엽적이거나 사소한 거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어법 문제를 대비하는 태도는 일단 수능에 나올 문법만 하세요. 안 나오는 지엽적인 문법 공부할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커다란 굵은 흐름을 8가지 유형으로 지금 정리화를 시켜놨는데 여러분 이게 문법 공부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문법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단원별로 뭐 수동태, 준동사, 단원별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단원마다 복습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애들이 다 잘 풀어요. 왜냐면 어느 단원에 있는 문제인지를 자기가 아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라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푸는데 막상 수능에 이렇게 1개 딱 어법 문제가 나올 때에는 이게
어느 단원인지 써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이걸 뭘로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유형화를 시켜서 이것 중에 한 가지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문법을 많이 배웠대요. 잘 알고 있대요. 네, 실제로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관계사가 뭐야?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요. 그리고 이건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고 되게 지엽적인 문제를 주면은 풀거든요. 그 단원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막상 모두가 짬뽕이 되어져서 큰 흐름에서 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뭘로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은 있지만 막상 문제풀이로 가는 그 연결고리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결고리를 유형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고3으로 가면 좀 늦고요. 고2 여름방학에 먼저 이 문법에 나는 이걸 어떤 유형으로 접근하겠다를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저랑 같이 8가지 유형을 정리를 하실 거세요. 네. 그 다음 이제 독해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많이 독해에 관해 착각을 좀 많이 해요. 고3 학생들에 가도 심지어 2등급, 1등급을 맞는 친구인데도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해석이 다 잘 된대요. 근데 막상 이 문장을 그래 해석해봐 라고 시켜보면 사실 그건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여기 단어가 여러 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내가 아는 단어들이네? 이 알고 있는 단어들의 뜻을 이어 붙여서 자기가 말을 만들어요. 아, 이런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겠구나 하고 말을 만들어서 이해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짧은 문장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문장이 좀 길어지면요. 특히 수능 문제에서는 3-4줄에 걸치는 문장도 되게 자주 나와요. 이럴 때에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이어붙여서 정확한 해석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3 가기 전 고2에 하셔야 될 게 내가 독해를 정확하게 쓰여진 그대로 읽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의미 같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 파악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독해를 하시려면요. 문장의 구조를 보셔야 되세요. 반드시 동사가 모든 문장에 하나씩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동사를 먼저 찾는 연습을 하는 게 독해의 출발이세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름방학에 혹시 독해를 잘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문장에 동사를 먼저 찾아서 주어가 이 동사를 했는데 그 동사의 대상이 무엇이고 뒤에 이 부분은 수식어기 때문에 빠져도 되는구나 같은 문장의 구조를 보면서 정확한 독해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물어봐요. 이것부터 시켜요. 이게 되는 친구들은 쉽게 나갈 수 있고요. 이게 좀 안 되면 초반에 좀 어렵지만 초반에 붙들고 잡아야죠. 고쳐야 됩니다. 초반에. 네. 자, 여러분 이제 고2시고 고3에 올라가기 전에 여름방학을 맞으셨어요. 고등학교 절반은 또 보내셨고요. 이번에 하셔야 될 거 고3 가기 전에 수능용 어휘 정리하세요. 대신 여러분만의 나만의 약점 단어장을 좀 만드셔서 내가 약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여름방학에 좀 단어를 외우시고요. 그 다음 문법은 문법 간의 문법 지식과 정말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전 간의 그 연결고리를 이어 붙여서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유형화를 시켜서 연습을 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 독해는 정확한 독해가 되도록 착각이 아니고 정확하게 쓰여있는 그대로 누가 읽어도 똑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언어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은 좀 투자를 하셔야 되세요. 몸에 체득이 돼야 언어처럼 읽히는 거니까 여기에 좀 하루에 적정량의 문제량을 정해서 이거를 연습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시고요. 네. 그래서 고2 학생들 여러분에게 이번 여름방학이 좋은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